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는 양곡법의 꼼수를 밝힌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양곡법의 꼼수를 밝힌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이제 방금 나오려는데 TV의 자막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양곡법 거부권 행사한 내용 뉴스 속보를 보고 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꼼수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좌불폭세의 꼼수를 알지 못하면은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29년인가요? 미국의 대공황이 벌어졌었죠. 공황이 벌어졌죠. 이 공황이 벌어지고 경제계가 혼란을 겪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살 사람이 많고 살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폭등하죠. 그러면은 어떤 물건을 하나 사 먹으려고 하는데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으면은 돈 있는 부자들은 사 먹을 수 있지만은 돈 없는 서민들은 사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생각을 해 보시죠. 반대로. 수요와 공급 원칙은 팔 사람도 5사람, 살 사람도 5사람. 그러면은 공정한 가격이 매겨져서 이 거래가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모든 거래의 질서가 정상적인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은 돈 있는 부자들은 사 먹는 반면에 반대로 말이죠. 반대로 공급이 과잉을 하고 수요가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회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건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은 엄청나게 했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값은 똥값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공장은 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와 공급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기본입니다. 경제의 기본 질서입니다. 수요 공급이 자리 잡아야만이 건전한 경제가 꾸려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것에서 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 좌불폭세 아이들은 양곡법이라고 하는 거,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농민들이 농사 지은 쌀을 정부가 100% 그 수매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정부가 팔아주니까, 정부가 사주니까 누구든지 과잉 생산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쌀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먹는 국민은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수요와 공급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 무너지면 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의 꼼수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정부가 만약에 양곡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을 거부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 양곡을 농민들이 지은 쌀을 산다면은 쌀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쌀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10개라고 하면은 한 8개가 호남 지역에 창고가 있습니다. 한두 개는 다른 데 지역에 있겠죠. 그러면은 뭐 두 가지 이익을 본다는 거, 뭐 누이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거양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농민표를 얻으면서 호남민에게 그 창고를 쌀을 보관하려면은 보관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1조가 들어간답니다. 1조가 농민들의 쌀을 사서 보관하기까지 1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도 국회에서 답변을 했죠. 이거는 완전히 양곡법이 아니라 매수법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쌀 농사를 지으면 그거를 정부가 100% 무조건 사라고 하는 이런 거, 이거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치 저쪽에 뭐 한민수라는 아이하고 이쪽에 이제 누굽니까, 저기 그 고향병에 나오신 분 김종혁 씨라고 하는 분, 옛날에 이분도 그 신문 기자, 대기자를 했었죠.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양곡법, 쌀을 농민들이 지은 쌀을 전부 사 두듯이, 그러면은 어느 공장을 하는 사람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안 팔렸을 때 그것도 그러면은 정부가 사줘야 된다고 얘기를 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갑론을박 논쟁하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곡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아이들, 저 좌불폭세 아이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법안을 지금 현재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 FM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대변인 3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이 적어도 10명 이상이 떠들어란 말이야. 지금은 현재 홍보전입니다. 홍보전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리아는 총과 칼을 든 내전이고 대한민국은 총과 칼을 들지 않은 내전입니다. 체제 전쟁입니다. 지금 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 국가로 가는 거냐,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공산국가 북한 체제로 가느냐 하는 이 체제 전쟁의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양곡법이라고 하는 것을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곤욕을 느끼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경제는 수요 공급의 원칙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을 때만이 그 나라 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요 공급이 자리 잡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사회 질서가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혼돈의 상황으로 블랙홀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왜 그러는 겁니까? 그때 그저 이태리 손 마피아들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양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술을 만들고 말이죠. 공급과 수요가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수요가 적은데 공급을 양산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값이 땅바닥을 헤매는 거죠. 수요 공급이
정상적으로 나란히 갈 때만이 그 나라 경제가 건전하고 튼튼한 나라 경제 질서가 잡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잡혀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좌불복세 아이들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곤란스럽게 지금 법안을 양산을 해서 지금 무더기로, 어제도 제가 점심에 성남에서 제 아는 지인들하고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 제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지금 현재 몇 분이 모였으니까 자네가 와서 오늘 이 시대 꼭 필요한 거 한 두세 가지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 그리고 SNS 텔레그램을 써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열변을 토하고 왔고, 또 제 얘기가 끝나고 난 연후에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선거법이 중요하구나, 또 SNS 텔레그램을 써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제가 왔습니다마는, 지금 부정선거로 해서 지금 현재 150석을 넘은 180석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근영이라고 하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이가 2020년 4월 16일 날 오전 8시에 보정값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그게 문제되니까 한 30분 후에 8시 30분에 그걸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 어느 국민이 그것을 캡처를 해뒀습니다. 보정값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80석을 사전투표를 통해서 통과리를 하고 표바꾸기를 해서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용인병의 정춘숙이 이상일이 6시까지 투표가 끝나고 7시 옮겨서 7시부터 12시까지 개표를 했습니다. 이상일이가 53%, 정춘숙이 45%. 그런데 12시서부터 2시 반까지 사전투표함을 개함을 하니까 정춘숙이 51.1%, 그 다음에 이상일이 47.2%, 3.6% 차이입니다. 11%를 부정선거로 표바꾸기 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 태국 FM 방송을 했습니다만 서울 지역의 수도권에 50군데가 전부 국민의힘 앞섰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함을 개함을 하고 나니까 50군데가 전부 민주당으로 쏠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3000%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법이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됩니다. 사전투표를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를 없애야 되고, 손으로 개표해서 은행에서 쓰는 개수기로 표를 세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네트라넷 절대 쓰지 말고 공정하게 선거를 해서 민의를 반영하는,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의 뜻을 반영하는 민주주의,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로 해서 180석을 가지고 문재인 5년 동안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법안이나 각 지자체 조례 같은 거를 엄청 만들어 놔가지고 알박기로 해놔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내년 2024년 4월 10일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유파 후보들이 대량 당선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가는 와중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양곡법의 꼼수를 밝힌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경제는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만이 건전한 경제 질서가 잡혀진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